청킹이라 그러죠. 말도 안 되는 좀 약간 아재 개그들을 통해서 암기를 시켜주시는데 그게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막 친구들한테 그냥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외우면 돼 했더니 친구들이 와 대박이다, 절대 안 까먹겠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25학년도 서울체육 중등 임용을 초수에 합격한 심연보라고 합니다. 수험 기간은 2024년도 1월 12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해커스 임용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다양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. 다양한 선택권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맞는 강사님들을 찾아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인강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좋았습니다. 학생들이 인강을 수강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커스에서 인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서 공부의 수월함을 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채무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강을 들을 때 강사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수업을 하시는지를 선호를 했는데요. 그래서 이채무 선생님 강의를 처음 봤을 때 1분인가 2분 정도 만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좀 배속을 해서 들으니까 말투가 너무 웃기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바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막 저 동기들한테 일로 와보라고,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동기들도 진짜 웃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청 큰 장점인데 이게 하남카드라는 책이 있어요. 저는 이 책만으로 거의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책이 임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압축시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넣어놓은 책인데 한 권짜리 책이에요. 그래서 저는 단권화라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책에다가 그냥 다 때려 박은 것 같아요. 이 책으로 그냥 공부하고 뭐 이채무 선생님 본교재도 있지만 본교재에서 참고를 해서 적어놓고 외우고 계속 외우고 하기 너무 용이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암기법이 다음으로 있는데 이 암기법이 좀 웃겨요. 이채무 선생님이 많이 웃기신데 청킹이라 그러죠. 뭐 사고 보다형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누가 어디를 갔는데 뭐 몽둥이로 때렸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좀 약간 아재 개그들을 통해서 암기를 시켜주시는데 그게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에 너무 잘 남는 그런 암기법이 있었는데 저도 막 친구들한테 그냥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외우면 돼 했더니 친구들이 와 대박이다, 절대 안 까먹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, 그래서 이 암기법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하남카드에 그 암기법들도 적혀 있어요. 그래서 하남카드를 공부를 하시면은 그 암기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하루 공부 패턴은 일단 목표는 10시 출근으로 정해놨었습니다. 근데 이제 수험 생활의 한 80% 정도는 12시쯤 기상해서 1시까지 갔던 것 같아요. 밥을 먹고. 그리고 이제 1시쯤에 출근을 해서 한 4시 반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운동을 가서 이제 체육 실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체조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개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6시쯤에 밥을 다 같이 동기들이랑 먹으러 가고, 밥 먹고 바로 공부하면 또 졸리니까 다 같이 농구도 한 판 하고 이제 7시 반에서 8시 정도 사이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8시부터 해서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공부를 열심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또 늦게 자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조금 밀려있는 상태로 수험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. 제가 수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일단은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임용시험이 뭐 스포츠 사회학, 뭐 스포츠 교육학부터 해서 막 엄청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 공부하려면은 진짜 10년이 있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좀 도움도 요청받고 해서 결국에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푸는 것 자체도 한 10번 이상 풀었던 것 같고, 뭐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죠.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매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2월 정도부터 기출문제를 계속 본 것 같아요. 11월 시험 전까지도 계속 쭉 보고 올해 이런 거 나오겠구나,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공부할 때 제 원칙이 아는 거를 까먹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 외웠던 것들은 다시는 까먹지 않도록
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봐주는 거예요. 계속 봐서 정독을 하든지 한 번 더 외우든지 해서 제가 아는 거를 절대 안 까먹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남들은 뭐 나 그거 까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, 아니면은 뭐 이제 암기는 9월부터다 10월부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뭐 사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. 근데 제 생각에는 암기를 미리미리 해서 그냥 안 까먹을 정도로 그냥 복습을 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채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 암기가 뒤로 가면은 촉박해져가지고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. 뒤에 가서도 뭐 어려운 것들 외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암기는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.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힘들었던 점은 그냥 너무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, 주변에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이랑 스터디실을 함께 사용하는 친구들이랑 평소에 농담도 하고 그냥 재밌게 다양한 얘기들 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월 말 정도에는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공부를 놨습니다. 그래서 막 개념 같은 건 안 보고 모의고사 하루에 1개 정도 그냥 풀고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. 친한 동기들이랑 해서 5명 정도 해서 8월 말에 이제 빠지 같은 데 놀러 가서 재밌게 뭐 술도 먹고 놀고 와서 다시 재충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평소에도 휴식을 잘 취하는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휴식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, 휴식이. 그래서 수험 생활을 하실 때 다 휴식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부만 계속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잘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준비했고 최대한 다치지 않고 완주하는 것에 의의를 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기는 절대 안 다치는 게 중점이었고, 면접이나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랑 문제 핀트를 가장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2차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게 임용이 엄청 길어가지고 시험이 안 끝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막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시험이 끝나야지 뭐 이거를 회복을 하던가 말던가 할 텐데 막 맨날 동기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야, 왜 시험이 안 끝나냐 막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그랬는데 신체적이고 뭐 다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극복을 딱히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모두가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자신의 이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고 버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극복 방법은 딱히 없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, 수업 시간을. 근데 교직에 계시거나 주변에 다양한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 수업 시간 한 번만 봐달라고 되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. 그랬더니 가서 뭐 선생님들 앞에서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고 개선도 하려고 하고, 그래서 수업 시련이 사실 시험장 가면은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꼭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 지인들이 계시다면 뭐 부모님도 괜찮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괜찮으니까 가서 수업 시련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합격 소감은 이제 제가 아버지랑 둘이 봤거든요, 합격 발표 결과를. 그래서 막 두근두근 되면서 딱 눌러서 축하합니다,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딱 얘기 나왔을 때 진짜 아빠랑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. 진짜 막 아빠 감사해요, 뭐 공부할 거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, 아빠는 그래 고생했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. 그냥 기쁘다는 말 자체도 사실 너무 가볍다고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. 이게 말로 진짜 표현이 안 돼서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기분을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후배님들, 이 임용이란 게 정말 길고 힘들고 외로워요. 근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되게 저한테 큰 힘이 됐던 말이 있는데,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주신 임용을 준비하면서 자기 의심과 불안은 당연하다, 그러니까 자기가 정했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아끼는 후배나 뭐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임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의심이 끝없이 들거든요. 근데 자기 의심을 할 시간도 없고
자기를 끝까지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도 없이 커지거든요. 그러니까 끊어내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붙은 이유가 뭐 머리가 좋거나 공부량이 많거나 뭐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남들보다 저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어요.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저를 믿을 수 있었고 항상 누군가 막 저에게 자신 있냐고 물어보면 아, 나 자신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모두가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끝까지 다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후배님들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고 보여주세요. 너네는 할 수 있어. 파이팅!